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격증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자격증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죠. 광범위하고 또 자격증마다 그 특징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자격증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바로 미용 자격증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주제를 미용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격증과 일반적으로 모든 자격증에게 공통된 질문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자격증은 꼭 필요한가요? 라는 아마도 그 공통된 질문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줘야 올바른 것인지 고민하시거나 또는 당황하시는 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통해서 적어도 미용 자격증에 대해서만큼은 미용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속 시원하게 이 경험자의 우리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따리, 비밀의 보따리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앞으로 미용 자격증은 이러해서 꼭 필요하구나, 또는 미용 자격증은 꼭 이러해서 필요가 없구나,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속 시원히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격증에는 우리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 그 기본적인 혜택을 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용 자격증은 여기에 어느 것에 해당될까요? 첫 번째 조건에도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고 공통적인 우리 조건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조건에도 바로 해당이 되는 게 우리 미용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죠. 자격증을 취득 시 우리 얻을 수 있는 우리 기본적인 혜택을 든다면 입사 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든지 또는 대학 특별 전형에 해당하는 어떤 혜택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렇듯 기본적으로 우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격증의 혜택이 있고, 자, 우리 두 번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미용 자격증은 바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미용 자격증은 초창기 때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헤어, 네일, 피부, 메이크업 이렇게 네 종류로 미용 자격증이 나뉘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초창기 때는 미용이라고 하는 우리 토탈 네 개를 다 포함하는 자격증이 처음 신설됐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미용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면서 또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시대에 발맞춰서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자, 이런 순으로 우리 자격증이 신설되었죠. 그리고 현재 이제 이 네 개의 종목이 각각 별개로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담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커졌죠. 예전에는 미용이라는 자격증 하나만 따면 헤어나 피부나 네일이나 메이크업을 모두가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각각의 자격증을 다 취득해야만 이 네 가지 종목을 모두 사업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자격증 취득 시기입니다. 자격증 취득 시기에 따라서 어떤 분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분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용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미용 자격증의 취득 시기를 여러분에 맞추어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운 좋은 분은 혜택을 받고 운이 없는 분은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식의 어떠한 운에 따르는 구조처럼 이렇게 흘러가 왔죠.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미용 자격증이었고 앞으로 나는 미용업에 종사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하고 알고 있었다면 먼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겠죠. 자, 지금부터 실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또는 앞으로 미용업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또는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자격증을 취득해 놓겠다 하시는 분은 이 내용을 보시면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자격증만 중요한 게 아니고 창업을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겠죠. 자격증 자체만 봤을 때에는 별 의미가 없었는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면허증을 취득하러 갔을 때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예를 보시게 되면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2016년도 9월 이전에는 우리 자격증이 미용 자격증이 세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었죠. 하나는 헤어, 두 번째 피부, 세 번째 네일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0년도 9월 이후부터는 메이크업 자격증이 신설되면서 새롭게 추가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새로운 공방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자, 새로운 공방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속눈썹 연장입니다. 자, 원래 이 속눈썹 연장은 피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할 수가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업무 범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메이크업 자격증이 생기면서 속눈썹 연장이 메이크업 자격증 속으로 싹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제 피부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피부 이외에 쉽게 말하면 속눈썹 연장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이크업 자격증이 생기기 이전에 피부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피부샵을 하면서 동시에 속눈썹 연장도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정상적인 업무 범위였으니까. 그런데 2016년 9월 메이크업 자격증 합격자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속눈썹 연장을 피부 측에서. 자, 이게 중요한 하나의 공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해석을, 유권 해석을 깔끔하게 정리해줬죠.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기를 어느 때 결정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와닿을 것 같더라고요. 뭐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사실 혜택들이 받고 못 받고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 핵심적인 내용 하나를 보여드림으로써 실제 예를 보여드림으로써 공식적인 일어났던 이를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해야 될 시기는 언제구나 자격증 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마음의 결정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격증은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됐을 때 특히 미용 자격증 같은 경우는 취업도 취업이지만 메이크업 샵이나 네일 샵이나 또는 어떤 창업 업소를 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격증이 있어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죠. 당연히 관련 미용학과 졸업자는 이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격증이 있는 조건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격증이 있어야만 당연히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은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자격증을 언제 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문 내용을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유권에 속한 공문 내용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보건복지부 공문 내용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거기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죠. 미용행위 속눈썹 연장술 관련 사항 통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1번 항목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존 미용업 일반에서 미용업 화장 분장이 분화되기 전 속눈썹 연장술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2호에 따라 눈썹 손질이 포함된 미용업 일반, 그 다음에 미용업 피부에서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에는 최근에 속눈썹 연장술은 국가기술 자격시험 내용 중 미용업 화장 분장 즉 메이크업 분야에서 포함되어 있는 자격기준상 정의상 판단에 의해 미용업 화장 분장의 전속적인 업무 영역으로 해석하여 회신 2016년 5월 이렇게 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메이크업 자격증에 바로 속눈썹 연장이 포함된다라는 의미를 얘기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미용업 화장 분장에 국가기술 자격 합격자가 발생하는 일자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기준 2016년 9월 23일 이전까지 취득한 미용업 일반, 미용업 피부 면허로도 종전에 행하여 오던 행위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3번의 항목이 가장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3번 항목을 좀 더 깔끔하게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 그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죠. 보건복지부 아까 공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국가기술 자격 취득 시기별 즉 속눈썹 연장술의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을 회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자격 기준 취득일을 가지고 기준을 잡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2016년 9월 22일까지 취득자인 경우, 자격증 취득자인 경우는 미용사 일반이나 미용사 피부의 경우는 속눈썹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2016년 9월 23일 이후에 미용사 일반이나 미용사 피부 국가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는 바로 속눈썹 연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2016년 9월 23일부터는 신설된 미용사 메이크업 자격증만이 속눈썹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린 여기서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사항이 있겠죠. 자,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제가 실제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두 명이 있습니다. 이 두 명 중 한 명은 2016년 9월 22일 이전에 미용사 피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2016년 9월 23일 이후에 미용사 피부 국가자격증이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자, 두 사람이 피부샵을 하기 위해서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자, 방문해서 이제 면허증을 발급받게 되겠죠. 자,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2016년 9월 22일 취득한 사람한테는 속눈썹 연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반대로 2010년 9월 23일 이후에 미용사 피부 국가자격증을 딴 사람에게는 당신은 속눈썹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속눈썹 연장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좀 황당해 할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다른 피부관리샵은 다 속눈썹 연장을 하고 있는데 방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속눈썹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나는 왜 속눈썹 연장이 안 되느냐. 자, 이렇게 담당 공무원한테 따지게 될 것입니다. 자, 담당 공무원은 이제 답변을 하겠죠. 자, 2016년 9월 23일 이후부터는
바로 새로운 신설된 미용사 메이크업 자격증이 이제 나오면서 그 메이크업 자격증 내에 손톱 연장과 관련된 업무가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이 사람은 황당해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결국은 2016년 9월 22일 이전에 미용사 메이크업 자격증이 나오기 전에 딴 사람들은 무조건 송수 연장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바꿔서 제가 또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자, 미용사 자격증의 가장 큰 바로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거는 학력도 상관없고 바로 연령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9월 20일 이전에 자격증을 미리 취득한 사람, 뭐 초등학생도 상관이 없죠. 초등학생도 뭐 미용사 일반이나 미용사 피부를 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학생이 당장에 뭐 샵을 창업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자격증은 미리 취득하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성인이 돼서 본인이 이제 샵을 창업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 이 학생은 그 당시 학생이죠. 그 당시에 그 학생은 바로 어떻게 돼요? 속눈썹 연장을 할 수 있는 경우죠. 왜냐? 2016년 9월 22일 이전에 자격증 취득자니까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미용사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학력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법률이 시대에 따라서 자격증 종목이 세분화되면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바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야 올바른 결정이 될까요? 나는 손해보지 않고 가겠다 라고 한다면 시간적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는 뜻이겠죠. 시간적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 바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앞에 내가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용사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했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았겠죠. 그리고 미리 알고 대비했겠죠. 사실 준비했겠죠, 미리. 시간을 거슬러 누구도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간을 잘 이용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미용사 자격증과 같이 뭐 학력 또는 연령에 제한이 없거나 또는 이렇게 세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자격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미리 따두는 사람이 장땡이죠. 바로 이 실례를 보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듯이요. 자, 또 하나 힌트를 드린다면 미용사 자격증은 아직도 분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자, 거기 메이크업에 보면은 메이크업이 화장, 분장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언젠가 시대가 바뀌어서 화장과 분장이 분리될 수 있다는 뜻이죠. 화장, 분장이 합쳐진 게 아니고 화장, 분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화장과 분장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 뜻은 언젠가 활성화되고 그 시대가 원하면 화장과 분장이 분리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지금 메이크업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화장과 분장을 다 할 수 있지만 배란간에 분장이라는 새로운 자격증이 또 하나 세분화해서 만들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새로 따른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메이크업이 안 되겠죠. 분장만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딴 사람들은 화장과 분장이 다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듯 미용사 자격증은 아직도 분화 중에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오느냐 안 오느냐로 나눠지게 된다. 그런 자격증 중에 하나가 바로 미용 자격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일부러 자격증 종목 중에 가장
세분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자격증, 바로 이 미용 자격증이죠. 자, 그 미용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많이 있느냐? 자격증을 사전에 미리 따신 분이나 또는 뭐 실무에서 그냥 자격증 없이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그냥 나중에 지금 당장은 자격증이 필요 없으니까, 미용사 자격증이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따가지고 내가 창업을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법은 이렇게 세분화되고 새로운 자격증이 그 안에서 분화되고 이렇게 분화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문화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 따면 될 것을 2개, 3개, 4개 나중에 따게 될 경우 따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이제 어려운 작업이 봉착하게 되죠. 한 배의 노력만 들이면 될 것을 여러분은 2배, 3배, 4배 비용까지 날리죠. 동시에 비용까지 날려가면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다 따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에 하나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실을 잘 인지하신다면 미용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미용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는 이제 뭐 앞으로 나는 미리 따서 준비를 미리 해 놓겠다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자격증, 이런 경우의 미용 자격증은 미리 따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손해를 보지 않는 가장 좋은 경우의 자격증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미용사 자격증과 관련해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주 취지는 자격증을 빨리 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고 안 따고는 여러분의 문제죠. 다만 이러한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실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빨리 따고 안 따고의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빨리 따고 싶으면 빨리 따는 거고, 따기 싫으면 안 따면 그만인 거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 없으면 안 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가자격증이 빨리 따라 안 따라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가 매번 변하고 바뀌고, 그로 인해서 일부는 손해보고 일부는 이익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이러한 내용은 알고 준비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도 손해 안 보지 않습니까? 그쵸?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요리조리 피해 갔겠죠. 벌써 이미. 그쵸? 미리 자격증 따고 준비하고 다 했겠죠. 혜택 받고 혜택 보고. 그쵸? 그러나 이러한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 뒤통수 맞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 실제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힘이지 않습니까? 알면 대처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아셨으니 앞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손해보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고 우리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한다 했습니다. 과거가 이론이라면 이 현재는 하나의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터전이 되는 것이죠. 정작 실기만 따위다가 이론의 내용을 무시하게 되면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이 바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죠. 자, 이거와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는 내용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자, 우리 가끔 제 경험입니다만 행정공무원들에게 일단 행정이라고 하면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초임 공무원 시절에 이론과 실제는 다르니까 분리해서 생각을 했었죠. 이론과 실제는 다르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이제 경력이 쌓이게 되잖아요. 공무원 경력이 쌓이면서 이거저거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론이 결국은 실기의 연장선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즉 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실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나중에 발생된다는 겁니다. 가까운 미래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론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전처럼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라는 잘못된 경험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잘 번창하기를 이 영상을 빌어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